국가 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안위가 주적의 그 손에 달리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고 그것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법 주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숫대주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논란과 관련한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영상을 보시기 더 편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화요일부터 박상윤 검사의 청문회 스페셜 영상들이 차례로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직접 시청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북한에 전달된 800만 달러가 단순한 기업 자금이 아니라 경기도 대북 사업비와 방북 추진 비용을 대신 낸 돈인지 그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관계자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당시 경기도와의 연결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수사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정치권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들 전반에 조작 기소와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이를 조사하겠다며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하였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만 따로 보는 자리가 아니라 대장동, 대북 송금, 서해 피격 등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전반을 국회 차원에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흐름입니다. 박상윤 검사가 증인으로 불린 이유도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측 진술을 회유하거나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박상윤 검사 쪽은 이 국정조사 자체가 결국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와 특검 명분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치적 국조라고 반발하였습니다. 박상윤 검사는 이런 이유로 국조특위에 출석하고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본인은 선서 뒤 답변이 위증고발과 특검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함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별도로 단독 청문회를 열었고 박상윤 검사는 그 자리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주장은 허구이며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반박하며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고 결국 현재 쟁점은 북한으로 간 800만 달러의 실체뿐 아니라 당시 수사가 적법했는지 박상윤 검사에게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이 사실인지까지 함께 따져보는 국면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그 김현지 청와대 일부속실장으로부터 그만둬라 라는 질책을 받았다. 그건 직접 들으신 거는? 예,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질책보다도 사실 더 심한 말로 들었는데 설주환 변호사가 뭐 질책받은 건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질책받은 걸 저는 들으셨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설주환 변호사가 격앙돼 있어서 예, 그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이렇게 사건 개입해서 변호인을 그만둬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퇴시키는 거 이거 증거인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해외에는 사법방해죄가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사법방해죄에 해당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유에 이런 식의 사법방해 행위나 증거인멸, 그다음에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를 할 경우에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제2차 종합특검이죠. 윤석열 대통령실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 인지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전혀 없고 거의 연어 술파티보다도 더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에서 판단이 내려졌는데 대통령이면 특검이 다시 또 사법부의 판단을 재단하겠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게 무엇인가 조작이 있어야 그게 뭐 어느 선에서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특검은 도대체 어디가 되었고 그것이 윤석열 그 대통령실로부터 그 지시나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도식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식의 음모론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수사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로서 이 자체가
굉장히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위법한 수사로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 셀프 면죄부를 주겠다. 결국 이 나라는 뭡니까? 한마디로 만인 지상의 1인 천하, 이재명 천하가 되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이런 나라가,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공화정이 붕괴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치주의의 핵심이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공소 취소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 재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치주의의 정면으로 거슬리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 한 번으로 끝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권력의 속성상 이것이 이번에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 취소겠지만 아마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은 이제 본인 측근의 공소 취소, 그 다음에 사회 기득권의 공소 취소, 아니면 돈 받고 공소 취소, 이런 식으로 법치가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화국의 역사상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 그런 원칙인데 지금 여기서 이것을 무너뜨려서 전체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법치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깨어지게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유병수의 강펀치, TV조선, 거기에 나가서 결국 공소 취소가 되면은 대한민국 정권, 이 이재명 정권의 이 명주를 북한 정권이 진다. 이 얘기는 결국 공소 취소를 해서 대북 방북 비용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면은 북한에서는 방북 비용 대가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정권이 더 위태롭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사법적 판단에 그대로 맡기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맥락의 주장입니까? 예.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아주 작은 활동에도 보통 비난 성명을 내는 것을 주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사건에서 단 한 번도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이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사법 주권을 쥐고 있을 때는 북한에서 뭐라고 다른 식으로 이게 대북 송금이 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세계의 어느 나라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으니까 한국을 제재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권력에 의해서 공소 취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북한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사법 주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대북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잠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국가 안보상 엄청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박상경 검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공소 취소를 어거지로 만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온다. 그럴 수 대북 있습니다. 제재 위반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받은 거 맞다 하면 예. 결국 대북 제재 위반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재의 위험에도 처할 수 있다. 그 그렇게 제재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것이죠. 어쨌든 그 분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국가 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안위가 어떤 그 주적의 그 손에 달리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고 그것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법 주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